공직선거법 시행령을 고쳐서 사전투표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검표가 아닌 수개표를 의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순간 국민 통합을 말하지 않아도 통합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저는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론조사 믿지 않고 있습니다. 500명에서 1000명을 표본으로 하고 있는 여론조사가 마치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여론을 반영하는 듯 쓰이고 있는데 말이죠. 실제적으로 보수의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여론조사는 보수 유튜브 사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표본이 2만 정도죠. 진짜 보수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후보를 원하는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만 이상 보유한 유튜버들이 지금 활발하게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이 선거권의 혼술에서도 여론조사를 각 후보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이죠. 이 49일 남은 이 대선에서 기적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말이죠. 대한민국의 사전투표를 폐지한다면 말이죠. 조건이 이거다라는 겁니다. 2025년 4월에 대한민국 조기 대선을 향한 전 세계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보수 언론주죠. 폭스뉴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한국 대선은 중국 및 북한과의 관계에 더 우호적인 정당이 집권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기 친중, 친북, 아가리로 들어갈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이재명이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미 성향의 강경 좌파 정치인이 누구? 이재명이죠. 이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떠올랐다. 4월 11일자 폭스 뉴스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 이렇게 다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안보, 외교 노선은 중국 공산당이 오랫동안 조정해온 친중 정치인들과 완전히 달랐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베이징의 장기 전략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더 쉽게 풀이하면요. 중국 머니에 취한 한국의 친중 좌파리들 정치인들이 이 중국 돈에 매수가 되어서 성상납까지도 받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조정되어 왔던 국회 친중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말이죠. 한국의 선거는 세계 자유진영의 미래를 가르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을 향한 가장 뿌리 깊은 불신의 핵심은 따로 있죠. 사전투표 제도입니다. 여러분, 사전투표 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1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데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기 탄핵에 이어서 복수 유권자들은 이제 표도 조작하겠구나라는 정치 불신을 넘어서 체제 불신의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이 몸과 마음이 아파서 말이죠. 앞으로 남은 49일 동안 계속 아플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국민에게 이런 아픔을 주는 건 내 한 표가 지켜지지 않겠구나. 윤석열 대통령의 사기 탄핵처럼 이 모든 사기판에서 우리 국민들이 또 놀아나겠구나. 이런 불안감 때문입니다. 이 위기 속에 지금 이 나라에서 유일하게 법적 권한을 가진 인물이 있습니다. 그나마 작은 희망을 봤다라는 거죠.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이 관리형 총리 아니죠. 단순한 관리형 총리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시행령을 개정해서요.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투표 집중제와 수개표 전환을 명령할 수 있는 행정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직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유일한 보수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덕수 지금 권한 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가 아니죠. 지금 정치판이 아닙니다. 이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49일 남았습니다. 왜 사전투표 제도가 불신을 키웠는지,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단이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인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기적을 이룰 마지막 카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대, 단합,
빅텐트 이런 거 말하지 않아도 말이죠. 보수는 결집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카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전투표 이거는 불신의 상징이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적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그 핵심이 QR코드죠. 전자식 분류기, 수개표 미실시, 투표 시 문제, 통계적 불가능한 결과가 반복되는 뭐 그런 패턴들. 자, 이영돈 PD가 직접 사전투표 시스템을 검증한 영상이 떴습니다. 1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죠. 거기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함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개표되는지 일반 국민은 물론 공무원들도 몰랐습니다. 그게 어떻게 공정한 투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영돈 PD의 멘트입니다. 그러니까 투표함 이동 경로 추적, 책임자 부재, 중간관리 단절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불신은 기우가 아니라 현실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중앙선관위는 지금 이 논란에 대해서 공개적, 기술적 반박이나 투명한 검증을 내놓고 있지만 매번 반박당하고 개 쪽팔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거짓을 덮으려고 하니 쪽팔리는 상황만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을 고발하고 자빠졌습니다. 의심 자체를 말이죠. 정치권과 짜미짜미가 돼서는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방식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여기에 앞장섰던 정치인들이 누구죠? 국민의힘에서는 말이죠. 이준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동훈까지 있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올라타면 보수의 미래가 없다라고 했던 게 한동훈이다라는 말이죠. 더 나아가서 2022년에 말이죠.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조차 사전투표는 통계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수개표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든 불씨는 말이죠. 조기 대선이라는 불안정한 상황과 겹쳐지면서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국면에서 이 국민들이 말이죠. 한 표를 지켜내지 못한다. 그러면 정권은 제 집권도 없고 정통성을 회복할 수 없다라고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이죠. 뭐 사전투표가 어떻고 저떻고 뭘 보완하겠다 어떻고 저떻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닥하기 바랍니다. 기술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건 행정 권한자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이 말이죠. 사전투표제를 잠시 중단시켜라. 이번에 조기 대선은 굉장히 심각하다. 국민적 신뢰를 담아야 한다. 전면 수검표가 아닌 수개표로 시행하자. 나이스. 와, 본투표 집중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 시행령 하나로 지금 실행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대박이 터지는 거죠. 사전투표 논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은 말이죠. 감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고가 되고 있는 30가지 이상의 주요 논란들이 있습니다. 겹쳐진 투표 용지가 있었죠. 동일 비율로 10%에서 14% 항상 민주당이 우세하다라는 게 희한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말이죠. 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붙었을 때 본투표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12%를 앞질러서 이재명이 역전을 한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인 수보다 많은 투표용지가 발견됐고요. 150세 유권자도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사퇴한 안철수 의원의 이름이 있는 투표지가 버젓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참관인 도장이 안 된 인쇄도 없는 그런 투표용지도 발견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기억하는 형상 기억종이, 기가찬 종이도 나왔죠. 색이 다른 투표용지도 나왔고요. 개표기 재부팅 후에 달라진 개표수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개표기 분류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해서 재부팅을 하고 다시 펼쳐보니까 개수가 달라졌다. 보수 진영의 인사가 승리하는 자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서버 교체가 가장 의심스럽죠. 그리고 무효표를 1번으로 분류한 영상도 들통이 났습니다. 정규 도장보다 큰 도장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재단 분량의 길이가 제각각인 투표용지도 발견됐습니다. 토너 자국이 있는 유령 투표지도 발견이 됐고요. 해킹 가능성이 드러난 선관위 서버도 발견됐습니다.
됐습니다. 투표지가 뭉쳐진 채로 개표가 되기도 했고요. 이재명은 과거 부정선거를 주장했지만 지금은 정반대 입장에서 입을 아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일괄적으로 21세기에 말이 되냐라는 논리로 그냥 감정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제기하면 언론과 짜미짜미가 돼서 정신병자 취급을 했죠. 이쯤 되면 말이죠.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제 의심할 시점이다라는 거죠. 민주주의는 투표하라 이전에 믿을 수 있어야 한다가 유지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묻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행령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수 연합 빅텐트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시행령으로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 잠시 멈춘다 또는 폐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민심은 한덕수로 뭉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지금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행정부 수장이죠. 지금이라도 사전투표 일정 축소 또는 중단을 해야 합니다. 수개표 의무화 지침을 공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제 참관단 요청 그리고 투명 선거 캠페인을 합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한덕수 국무총리는 말이죠. 대선에 대해서 출마한다 안 한다 이런 말씀 없으셨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말만 했을 뿐입니다. 국민적 요구가 있다라고 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얼마든지 지금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죠. 최근에 일부 보수 언론지를 중심으로 보면요. 한덕수 1년 집권 그 후에 개헌하고 퇴장한다라는 시나리오가 돌고 있습니다. 정권 안정과 헌정 회복을 위한 과도기적 국가 리더십으로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는 국내외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는 절충안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분석하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출마를 잠시 접어두더라도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해 주신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보수는 결집 반드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쟁을 끊을 결단이 될 수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치를 끊어내는 정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탁한 정치판이 이 시행령 하나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심은 복원이 되고 보수는 다시 중심을 잡고 하나로 뭉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수가 말이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유는 기회가 아닌 정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 어게인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심과 윤심이 다시 겹칠 수 있는 인물로 한덕수를 픽하고 있는 것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법으로 대한민국 민심을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죠. 지금 그의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벌써부터 움직였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헌법재판관 인선을 시작으로 조용히 행정의 권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조금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다라고 봅니다. 공직선거법 시행령을 고쳐서 사전투표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검표가 아닌 수개표를 의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순간 국민 통합을 말하지 않아도 통합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수 뭉치자, 연대하자, 빅텐트 안으로 이것저것 잡탕밥 만들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직선거법 시행령을 고쳐서 우리 한 표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신다라고 하면요. 보수는 윤심으로, 보수는 보수로 뭉칠 겁니다. 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우리는 승리해서 대한민국 번영의 길로 가야 합니다. 선대가 물려준 윤택한 이 나라 미래 세대에도 곱게 물려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숙제인 겁니다. 그래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2030의 목소리가 더 절실한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데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우리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